이번 섹션은 면적적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섹션 끝에 산적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면적적분. 면적적분을 이제 쓸 때 면적도 벡터값이에요. 대문자 S를 씁니다. 수직 벡터에다가 면적의 수직한 벡터. 수직의 방향을 잡을 때는 자 이쪽 방향이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잡거나 또는 어떤 유동에 대해서 할 때는 아웃프로 방향, 아웃프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TS를 정의하고 어떤 스칼라 값을 적분한다. 이렇게 스칼라 값을 적분하겠다. 면적 S라고 표시하거나 대개 이제 적분교 2개 해서 노멀 방향이 자, 압력이 P면은 총하중이 되죠. 총하중. 여기 이렇게 갖고 압력이 이렇게 미치면, 자, 2차원 단면이면 우리가 표현할 때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P의 TS. 압력에 대해서 할 때는 뭐냐면, 이 산적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적분하는 건 산적분이고, 여기 단위 폭으로, 그러니까 에어포일에 대해서 어떤 압력 P를 DS 한다 그러면 그때는 DS가 이 벡터에 대해서 이쪽 방향이 DS인 거예요. 이 DS. 그때는 면적 벡터, 면적 적분이에요. 물론 이제 2차원이니까 폭 방향으로 1이라는 폭이 있다는 걸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 서메이션을 하면 우리 뭐 1장에서 했잖아요. 각 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이니까 수직 성분을 다 합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쭉 적분해주면 그게 총하중이 된다. 총하중이 된다. 답에 넣으면 총하중과 총하중의 작용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작용점이. 자, 이번에는 벡터 값을 줘줬다. 안에 벡터에다가 벡터에서 해주려면 여기 도트 프로덕트가 되죠. 도트 프로덕트. 뭐냐면 이 서페이스를 따라서 나가는 속도 성분이 이렇게 있다. 속도 성분이 있고 여기에 노멀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속도 성분이 여기 수직이 아니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 성분이 하나 있고 안에서 이렇게 탄젠트 성분이 하나 있고 그러면 탄젠트 성분은 뭐냐면 그림상으로는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가는 성분이 아니에요. 나가는 성분은 이 노멀 성분만 있죠. 곧 이렇게 서피스에다가 A 도트 TS 해주면 밖으로 나가는 유량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유량이 A가 속도 V라면 단위 시간에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유량에 대한 면적적분, 유량 성분이 나온다. 자, S방향에 대한 A의 합이다. 노멀 성분을 얘기한다. TS를 통과해서 나가는 outflow of 벡터 A. 근데 이제 우리 되게 속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값을 나타내냐 하는 거는 우리 항공역학에서는 별로 안 쓸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서페이스를 우리는 서페이스가 부분 서페이스가 있고 어떤 크로스드 돼서 차적을 이루는 서페이스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적을 이룰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준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적적분은 우리 이제 주로 밀도 로를 차적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밀도를 차적적분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총 질량이 또는 벡터를 차적적분해준다. 그러면 여기가 벡터면 나머지 벡터 그 자체로 나오겠죠. TV는 이거는 여기 같은 V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실은 소문자야 되는데요. 최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속도 성분이고 그러면 X 성분 총합한과 Y 성분 합한과 Z 성분 합한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했는데 그라디언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라디언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우리가 어떤 크로스된 서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값을 이렇게 면적적분을 정의합니다. 면적적분을 정의하고
이 최적을 그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최적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미소 최적이 그거를 리미트 값을 취했어요. 저 위에 값에. 그러니까 저 델 S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 저기 뭐 미니멈으로 이렇게 리미트 제로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적을 삥 들어서 쌓아놨으니까 그거는 최적을 이루겠으니까 최적을 제로로 보내는 해서 이거를 V라고 정의하자. 그죠? V라고 정의하자. V 벡터 값이 나오겠죠. 여기 S가 벡터니까. 그러면 이거를 임의 방향에 대해서 V 벡터의 성분을 도트 프로덕트. 그 성분을 찾으려면 코사인 세타가 이루어지도록 이 벡터를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임의 방향 하려고 보니까 좀 뭐 이 방향에 대해서 그냥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시린더를 하나 잡았어요. 우리가 임의 방향 2라고 표시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시린더 방향을 잡아서 전체의 최적 적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저기 처음에 제안했던 P에 대한 면적 적분 쪼르르 해준 거는 자, 아래, 벽면이, 삥 돌아서 벽면, 여기 벽면과 우아래 서페이스. 근데 이 벡터하고 벽면에 대한 로말 벡터는 0이니까 배치는 없어지고, 이거는 없어지고, 자, 이 아래 서페이스는 이 벡터 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노멀 벡터가 밖으로 나가는 벡터란다 그랬죠. 그 위에서는 위로 가는 벡터고, 그래서, 자, 이 벡터고 그래서 페이스 1에 대해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소 면적이니까 적분 표시가 없어지고 그 아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델 시그마 해서 P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면에 대해서 해주면은 윗면은 이제 약간 더 올라갔으니까 이 방향으로 달 S만큼 변화된 장이니까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요. 테일러 시리즈 전개해서 PR에다가 DS에 DP 해서 자, 윗면에 대해서 쭈르륵 해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그 단면적 곱해줘야죠. 델 시그마 곱해서 자, 쭈르륵 표시해봤더니 남는 거는 이 항은 아까 페이스 1에서는 마이너스 했잖아요. 두 개를 합하니까 이건 없어지고 이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삥 들어서 차적 적분, 그쪽이 면적 적분을 해준 거는 TS, DP의 차적 적분.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최종 쪼르륵 해봤더니 이게 V 도트 E 벡터는 이거로 TS분의 DP. P의 S 방향 변화율이다. P의 S 방향 변화율이다. P의 S 방향 변화율은 뭐냐면 P의 S 방향 변화율은 아까 그라디언트 P 도트 E라 그랬죠. 그라디언트 P 도트 E. 알고 봤더니 이 그라디언트 P라는 게 이 V 벡터에 해당하더라. 자, V 벡터라는 거는 따라서 그라디언트 P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면적 적분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되죠. 자, 면적 적분을 이렇게 그라디언트 P라는 거는 또 우변에 돼 있는 이 적분이 지금 뭘 표시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표현하기는. 자, 해서 그라디언트 P라는 거는 델 V를 리미트 제로로 가져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다. 해서 다시 자, 그런 표현이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벡터를 집어넣어주면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다이버전스 V라 그래요. 이 다이버전스 V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기 아까 P 대신에 벡터 A를 넣었을 뿐이에요. P 대신에 벡터 A를 넣어줬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우스 시어리예요. 자, 양쪽을 아까 그라디언트 P 이렇게 됐잖아요. 그라디언트 P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 양쪽을 최적을 곱해줘요. 최적을 곱해주고 이거는 이제 최적이잖아요. 그러면 최적 적분을 해줘요. 그러면 면적 적분이 최적 적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여튼 두 종류를 유도한 이유는 이렇게 면적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우스 세열이라 그래요. 면적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는 자, 면적 적분이 알고 봤더니 최적 적분으로 이렇게 바꿔지더라. 자, 가우스 세열이. 자, 가우스라는 분은 우리 저기 통계에서 가우스 뭐 가우스 분포 우리 맨날 뭐 시험 보고 그러면 가우스 표준 분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가장 위대한 3대 수학자 그러면은 뭐 저기 제일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시고 그다음에 뉴턴시고 그다음에 가우스 신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의견은 이제 각각 틀릴 수 있는데 자관 뭐 일반적으로 실 때 그렇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명한 수학자 뭐 가우스한테 칭찬받으면 대단한 그 제자들 가운데 칭찬받은 사람이 있고 뭐 아무 코멘트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다 그래요. 아마 가우스한테 칭찬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저건 건데 뭐 수학하는 사람이 물리도 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하니까 자, 수치 해석에도 가우스 뭐 엄청 나오죠. 통계학에도 막 나오고 그런데 미적분 하는데도 그 중요한 이론들이 저건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뭐 저건 기억력도 엄청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해서 이제 이 체력적분과 면적적분. 근데 여러분이 앞에 지금 내가 그 설명드린 거 그거를 뭐 열심히 그 과정을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정도 아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그냥 그 유도를 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열심히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해서 이제 서피스 적분과 차적 적분 관계를 유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벡터 필드 여기 뭐 순 1, 2, 3, 4 쪼로록 있는 게 지금 책에 저기 또 우리 교과서 책이 아니고 본래 앤더슨 책에 있는 순서를 쫓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필요한 수학 정의들. 그리고 이보다 더 추가라기보다도 그 사실은 이제 공업 수학 2 뒤쪽에 가면 책에 따라서 틀린데요. 책에 따라서 틀린데 그 벡터 미적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을 3차 시에 뭐 이번 주 다음 주 올릴 계획이에요. 근데 3차 시는 출석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열심히 이왕 뭐 공부 뭐 코로나 시대에 그냥 뭐 공부나 하고 있지 뭐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 되되 그래서 수학 공부도 할 겸 하는 겁니다. 자, 벡터 필드 다이버전스 아까 스칼라 필드 주로 그라디언트라고 역삼각형 썼던 게 벡터 필드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벡터니까 더트 V 자, V의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그 V1의 시간에 따른 차적 변화율을 표시해요. 이제 뭐 뒤쪽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카테시안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역삼각형 표시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랬죠. I 방향, J 방향, K 방향 변화율이고 I, J, K 토트 프로덕트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 Y 방향 미분, Z 방향 미분 이렇게 이런 값들을 나타낸다. 우리 다이버전스 해갖고 엄청 뭐 앞으로 써야 돼요. 우리 비합적 선생님만 다이버전스 V는 네 거로 제로다, 네 거로 제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유체각 들으신 분의 유체각 시간에도 일부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죠. 실린드리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라디언트 할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썼는데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원주 방향 그 유도는 안 하지만 방향에 성분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버전스 V는 분모에 R 들어가고 분자에 R에 VR이 자 여기는 같고 R 될 Z하고 될 Z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스페리칼일 때는 더 복잡하죠. R 제곱으로 해주고 R 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하는데 스페리칼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라인
라인 적분과 서페이스 적분 관계는 어떻게 되나? 스톡스 시어리라 그래요. 스톡스 시어리. 자, 어떤 컬 A에 대해서 이 방향 해주면은 여기도 또 미소 처적을 찾아서 해주면 자, 컬 A라는 벡터를 컬 A 벡터는 A 도트 DS. 자, 이제 A를 저기 속도라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V 방향의 도트 ds 해갖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적분해준 거는 이 내부를 컬 V로 해서 면적 적분해 준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컬 V. 자, 유도하는 방법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또 추가로 해주는 3차 C에 있는 파일을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봐도 되고 거의 2차원 단면에 2차원 벡터에 대해서 컬 V 해주면 이렇게 자, 컬 V는 V 도트 DS다. 그러면 이 사각형을 가지고 쪼르륵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해주면 여기서처럼 컬 V는 V 도트 DS 해서 자, 이제 약간 이 부분 정리를 하면 표현할 때는 그라덴트 P라고 하지만 이렇게 자,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컬 A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를 잡을 때는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 적분으로 표시할 때는 아까 처음에 유도했던 그런 관계가 되고 다이버전스 시어리에 의해서 우리 다이버전스 시어리 또 가우스 시어리에서 이것처럼 최적 적분과 면적 적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컬을 구하면 벡터의 컬은 어떻게 되냐? 여기처럼 이제 우리 그 좌표축만 틀린 거지 같은 V 벡터야. 그러면 X, Y, Z에 대해서는 이렇게 I, J, K 넣어서 디터미넌트 다 구해보면 되죠. 디터미넌트 구하면 I 성분은 1이 성분 플러스 하는 식으로 주로 우리는 이제 2차원을 하니까 K 성분만 남겠죠. K 성분만 나오면 이 성분과 이 성분이 그래서 이 값이 나오겠죠. Z, VZ가 0이고 Z방향 미분 0이고 그래서 전부 나머지가 0이 되고요. 자, 실린데리칼이 되면 아까 그 다이버전스도 그랬는데 여기는 분모 R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R, E 세타 여기 R, V 세타 해서 디터미넌트를 취해준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지만 자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리칼이 될 때는 X처럼이 스페리칼이 되면은 X처럼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 좌표라 그래요. 일반 좌표.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다루지 않으니까 H1, H2, S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하니까 그냥 카테시안 정리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실린데리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페리칼, 다이버전스 와서도 이렇게 일반 좌표계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카테시안일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실린데리칼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스페리칼일 때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컬일 때는 컬은 다시 저놈이 컬 V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실린데리칼 때, 그 다음에 스페리칼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톡스 시어리 아까 여기 컬 V 저기 A 도트 DS 해주면 다이버전스 A 컬 A의 면적 적분이 된다 그랬죠. 면적 적분. 그러면 산을 따라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우리 써먹어야 돼요. 서큘레이션 계산할 때 합니다. 서큘레이션 계산할 때 속도 V를 DS로 따라서 이렇게 적분해 준 거는 A를 V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준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적분과 면적 적분 관계. 다이버전스 시어리라 그런다. 최적 적분과 면적 적분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벡터의 오퍼레이터. 두 스칼라를 곱해서 그라디언트를 주면 각각 우리 미분화됐기 각각 밖으로 나오고 안에 해주고 밖으로 나오고 안에 해주고. 자, 스칼라 값을 벡터에 곱해서 다이버전스를 해주면은 하나는 스칼라 나와서 다이버전스고 하나는 그라디언트 취하고 그 다음에 A고 여기 뭐 요소별로 전부 전개를 해서 증명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증명할 것까지는 없고 자 스칼라 값에다가 벡터를 곱해서 컬을 취해주면 하나는 스칼라 값 밖으로 나와서 컬 취해주는 거고 하나는 그라디언트 P로 해서 컬 취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거 구태여 유도해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A 도트 B 해주면 이게 스칼라가 되죠. 도트 프로덕트니까.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됩니다. 여기 컬을 취해주면 여기 또 복잡하게 되고 여기도 취하면 또 복잡하게 되고 컬에다 컬 취하면 여기처럼 그라디언트의 다이버전스 A의 라플라시안의 A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쓰냐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항공역학에서도 항공역학에 여기 쓰는 거 없어요. 근데 전자기하게 뭐 맥스웰 방정식을 뭘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거기는 훨씬 더 이런 복잡한 수식을 많이 다뤄요. 물론 이제 지배식 유도할 때 우리 옛날 똑똑한 분들이 다 유도해놨으니까 우리는 유도해놓은 결과식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자관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런 뭐 기억 안 해도 금방 전개할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오퍼레이터 이렇게 하다가 나오면은 어디 책을 찾아봐야죠. 이걸 일일이 또 유도하기도 그렇고 여기 이제 뭐 자주 쓰면 모르는데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3차 시에 방금 한 여러 가지 벡터 이런 그래서 공업수학에 있던 한 섹션을 별도로 녹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3차 시는 수업은 체크 안 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